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 냈을 때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하고 세율 등 그리고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핵심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50쪽에 보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 등기 중심으로만 출제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낼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인데 부동산 등기 종류, 부동산 등기 중에서도 무슨 권리에 따른 등기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내거나 지상권 등기 내거나 보통 일반 가등기를 내게 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가액으로 부동산 권리 등기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다르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로 과세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내거나 지상권 등기 치거나 일반적인 가등기 낼 때는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그 부동산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여러분들 대출 받을 거나 또는 뭐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이런 등기 낼 때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채권 금액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기타 이제 이렇게 전세권 등기 같은 거 칠 때는 그때는 또 부동산 가액으로 하면 안 돼요. 전세권 등기 등을 낼 때는 이때는 전세 금액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전세권 등기는 전세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고 임차권 등기는 월세 금액으로 세금 계산합니다. 월 임대차 금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그다음에 지역권 등기는 요역지 가액으로 세금 계산해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별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요. 등기 권리별에 따라 부동산 가액으로 계산되는 등기도 있고 대출 받을 때는 저당권 등기 등은 채권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세권 등기는 전세 금액으로 임차권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으로 계산해야 돼요. 지역권 등기는 요역지 가액으로. 그다음에 그 밖에 나머지 말소 등기나 각종 변경 등기요. 말소 등기나 각종 변경 등기 등은 무조건 등기지는 건수별로 세금 계산합니다. 건수별로. 내가 몇 건을 말소시키냐. 그 말소되는 건수마다 세금 계산해요. 건수별로. 지목 변경 등기나 표시 변경, 구조 변경 등 각종 권리 변경 등기도 건수로 세금 계산합니다. 건수로 계산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잠깐 우리 52페이지에서 잠깐 보고 또 다시 넘겨올게요. 52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등기 세율이 나와 있죠. 부동산 등기 세율이 나와 있는데 근데 과세 표준과 세율이 같이 돼 있어요. 같이 돼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자, 방금 등기 권리별에 따라 내가 부동산 등기라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냐 또는 지상권 등기냐 저당권 등기냐 또 일반 가등기 치느냐 전세권 등기냐 등기 권리별에 따라 뭐가 달랐다고 과세 표준이 달랐다고요. 과세 표준이 달랐어요. 과세 표준이. 자, 소유권 등기는 과세 표준이 뭘로 돼 있어요? 부동산 가액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치게 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계산할 때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그 부동산 가액에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거기다 세율을 곱해줘요. 오케이. 소유권 등기 치면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로 낸다며요. 맞아. 취득세로 내지만 취득세가 면세 받거나 취득세가 면세점에 해당되거나 또는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됐다든지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등기 등록은 무슨 세금으로 부과돼? 등록면허세로 부과돼. 그럴 때 등록면허세를 계산할 때는 이러한 소유권 등기 낼 때는 무엇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야. 부동산 가액으로. 근데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지상권 등기도 뭘로 한다? 부동산 가액에다 세율을 곱해준다 이거야. 지상권 등기도 부동산 가액에다 곱해준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저당권 등기는 뭘로 한다? 채권 금액에다 세율을 곱해준다 이 말이야. 대출 받을 때는 채권 금액으로 해야 돼. 부동산 가액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지역권 등기는
남의 것 승역지 토지가액으로 하지 말고 내 요역지 가액으로 하고 거기다 세율 곱해주라 이 말이야. 요역지 가액. 자, 여러분들 지역권 등기 침 때 편익을 제공하는 남의 토지, 편익을 주는 남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그러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그러지. 그러면 편익을 제공받기 위해서 지역권 등기를 치니까 남의 토지 승역지로 하면 안 돼. 내 그 토지 뭘로 계산한다? 요역지 가액으로. 승역지로 틀리게 낸다니까 요역지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요역지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또 가압류 등기나 가압처분 등기, 경매 신청 등기 뭘로 한다? 채권 관련이야 이거.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뭘로 한다? 채권 금액으로. 전세권 등기는 뭘로 한다? 전세 금액이 과세 표준이요. 전세 금액이. 거기다 세율 곱하기를 해요. 임차권 등기는 임차 보증금으로 틀리게 수차례 틀렸어요. 임차 보증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는 뭘로 응한다? 월임대차 금액이요. 너무 중요해. 꼭 임차권 등기는 뭘로 한다? 월임대차 금액이다. 월임대차 금액이다. 전세권 등기는 전세 금액이다. 전세권 등기는 뭘로 한다? 전세 금액. 임차권 등기는 뭘로 한다? 월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금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뭘로 한다? 채권 금액으로 한다. 여기를 부동산 가액으로 틀리게 내버리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를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 부동산 가액으로 하면 안 돼. 돈 대출과 관련되는 그런 채권과 관련 등기라고 그래. 이런 거를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를 채권 관련 대출 관련 등기다 그래서 채권 금액으로 해야지 부동산 가액으로 하면 안 돼요. 가등기는 보통 소유권 가등기란 말이야. 부동산 가액으로 해요. 근데 일부 가등기에서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어. 채권 담보 가등기란 말 들어봤죠? 채권 담보 가등기에 관한 법률인 담보 가등기는 말 그대로 채권 담보에 대한 가등기니까 채권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소유권의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채권담보 가등기 법률에 따른 채권담보 가등기는 무엇으로 한다? 채권 금액으로. 그래서 가등기는 보통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또는 채권 금액에다 세율을 곱해줘. 채권담보 가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만 채권 금액으로 하고 일반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나머지를 이제 기타 등기라고 그래. 말소나 변경 등기 등이요. 말소 등기랑 변경 등기는 앞으로 세금을 뭘로 계산한다? 등기 치는 건마다 계산한단 말이야. 등기 치는 건마다. 소멸 한 건 등기 치면 한 건마다 이렇게 건수로 계산합니다. 등기 치는 매 건으로 세금을 계산해 주는 것이 그 밖에 기타 등기다.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등은 건수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에 대한 권리별에 따른 과세 표준을 봤어요. 과세 표준. 자, 이 무슨 권리에 따른 등기를 치느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달라지네요. 달라지네. 간단하게 확인해 보죠. 소유권 등기, 등록면허서로 과세되는 소유권 등기나 일반 가등기나 지상권 등기 등은 무엇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 부동산 가액으로 계산한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등은 무엇으로 한다? 그렇지. 채권 금액으로 한다. 전세권 등기 칠 때는 무엇으로 한다? 전세 금액으로 한다. 임차권 등기 칠 때는 뭘로 한다?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한다. 자, 지역권 등기 낼 때는 무엇으로 한다? 요역지 가액으로 한다. 오케이. 일반적인 가등기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채권담보 가등기에 대해서는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 밖에 소멸에 따른 말소 등기 치거나 지목 변경, 구조 변경 등기 등 각종 변경 등기 등을 낼 때는 무엇으로 계산한다? 등기치는 건수별로 계산. 건수. 등기치는 건수로 계산해 준다. 됐나요?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세 표준을 이해했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액으로 할 때 그때 부동산 가액은 뭘 말하느냐가 또 중요해. 방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칠 때는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어? 소유권에 관한 등기 칠 때는 뭘로 한다? 부동산 가액. 지상권 등기도 뭘로 한다? 부동산 가액.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친다, 지상권 등기 친다. 일반적으로 보통 소유권 가등기 치면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그럼 이때 부동산 가액이란 거예요. 이때 부동산 가액이란 당연히 오늘 내가 등기치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죠. 이때 부동산 가액은 뭘 말한다? 등록 당시 가액이요. 오늘 내가 등기치는 오늘 등록 당시 가액이요. 취득세는 뭘로 했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했잖아. 등록면허세는 언제 당시로 해야 돼?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등기 내는 것은 언제 당시? 등록 당시로. 등록 당시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이 상속됐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은 3년 전이요.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3년 지나가지고 오늘 날짜로 등기를 친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 당시는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지. 그러면 취득 당시 취득세 계산은 취득 당시 상속 개시되는 3년 전 그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때 계산할 때는 오늘 등기 치면 오늘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취득세는 원칙이 뭐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했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으로 할 때 부동산 가액은 언제 당시 부동산 가액이요? 등록 당시. 이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죠. 등록면허세 신고잖아. 등록 전까지. 신고된 금액을 말해요. 앞으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인 등록하는 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된 가액을 우리는 뭘로 본다? 등록 당시 가액이다. 근데 이러한 신고 금액이 있는데 그걸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만약 신고상 금액하고 공부에 기재된 등기부에 기재된 공부상 금액이 서로 다르면 그때는 공부상 금액으로 합니다. 신고상 금액이 등록 당시 가액인데 이 신고된 금액이 공부상 금액하고 다르게 되면 무엇을 한다? 공부상 금액으로. 지금 제가 우리 그 페이지로는 지금 50페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지 50페이지로. 자, 근데 이제 신고 등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방금 소유권 등기를 쳐 또는 지상권 등기를 쳐. 그러면 등록 당시 가액인 신고된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어. 신고된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어. 물론 이제 신고된 금액이 공부의 등기부의 기재 금액하고 다르면 공부상 금액으로 하죠. 공부상 금액으로. 이제 우리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 거래가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가지고 등기부에 등기부에 금액이 기재돼 있잖아요. 그 등기부에 기재된 공부상 금액하고 내가 신고된 금액하고 다르면 무엇으로 한다? 공부상 금액으로 한다. 얼마 전에 또 그 중개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다 공개한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부에 거래 금액 기존의 거래 금액이 등기부에 기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공부상 금액하고 내가 신고된 금액이 달랐다면 무엇으로 한다? 그때는 이제 공부상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하여튼 신고된 금액이 있으면 신고된 금액이 등록 당시 가액이요. 만약 신고된 금액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의 표시가 없다 이거야. 신고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 그때는 뭘 한다? 시가 표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된 금액이 무엇보다 적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되면 그때는 무엇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오케이. 근데 특례가 있어. 자, 우리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을 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을 한다. 자, 오늘 당연히 우리가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치게 되면 취득세로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로. 그런데 취득세가 면세점이 되면 무슨 세금으로 내? 등록면허세로 되잖아. 그러면 취득세로 낼 때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니까 취득세가 면세 받아가지고 등록면허세를 내게 될 때도 당연히 뭘로 해야 돼?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돼. 조금 전에 원칙이 언제 당시 가액이었어? 등록 당시 가액이었잖아. 원칙은. 또 해야 돼. 또. 자,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유권 등기를 친다, 지상권 등기를 친다, 보통 일반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낸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무엇으로 계산해야 돼? 부동산 가액으로 계산해야 돼. 이때 부동산 가액이란 원칙이 언제 당시 부동산 가액이다? 등록 당시 부동산 가액이다 이 말이에요.
등록 당시, 그리고 등록 당시 부동산 가액이라는 것은 등록 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된 금액을 등록 당시 가액으로 본다 이거요. 그리고 신고된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면 공부상 금액의 등록 당시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신고된 금액이 등록 당시 가액인데 신고된 것이 없거나 신고된 것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되면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에 관한 등록을 치게 되면 그러면 보통 취득세로 부과되는데 취득세가 면세점에 해당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로 과세되면 그러면 등록면허세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하게 되는 것은 언제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돼.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해야지.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게 될 때는 뭘로 한다고? 그렇지. 취득 당시 가액으로. 중요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 3년 전에 상속 개시됐어.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취득이래요. 근데 3년 지나가지고 오늘 등기를 쳐. 그러면 원칙은 뭐 해야 돼? 원칙은 오늘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록을 친다. 그러면 이때는 3년 전 상속 개시 당시 그때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 3년 전하고 지금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하게 된다 이 말이 나오면 뭘로 가야 되냐? 특례로 뭘로 가야 돼?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야 돼.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돼. 근데 단서가 있어. 이제 단서가 있어. 이번 등록 당시에 자산을 재평가를 했어. 또는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 등을 통해서 가액이 달라졌네. 취득 당시 가액이 달라졌네. 달라졌으면 무조건요. 새로 변경된 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어. 별것도 아니네. 자, 앞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나오면 그런 등록은 언제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하자고? 그래, 취득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 사유로 인해서 이 취득 당시 가액이 달라졌다. 달라졌으면 옛날 취득 당시 가액으로 그대로 가야 돼? 새로 달라진 금액으로 해야 돼? 그래, 변경된 가액으로 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으로 해. 근데 이거를 변경 전 가액으로 그대로 한다라고 여러 번 틀리게 나왔어. 한 글자 차이요. 변경되냐, 변경전혀. 변경된. 달라졌으면 새로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 나쁜 말이야? 응? 좋은 말이지. 취득 당시,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록을 치게 되면 취득을 원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취득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등록이니까 그때 당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달라지면 무엇으로 하자? 변경된 가액으로 하자. 변경 전이 아니야. 변경되냐? 별표 1000만 개요. 변경되느냐? 변경 전이냐? 변경된 가액으로 나오면 맞고 변경 전 가액으로 나오면 틀렸다 이 말이야. 틀렸어. 그리고 여기서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결산서나 법인 장부로 증명된 가액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변경된 가액이라고 그래. 그게 취득 당시 가액하고 달라졌다면 뭘로 하자?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변경된 가액으로 하자 이거야. 오케이? 변경 전으로 나오면 틀리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올해 시험에 꼭 이건 출제된단 말이야. 변경 전으로 그러면 틀리고 변경된 가액으로 하면 맞고. 오케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더라도 가액이 달라졌다면 새로 달라진 금액으로 해라 이거야. 달라진 금액으로 해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일괄 취득은 뭐 취득세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액으로 하는 것이 있죠. 채권 금액으로 하는 등기는 4개 등기를 꼭 하셔야 돼. 대출 받을 때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신청 등기는 무조건 채권 금액으로 해야 돼. 이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를 채권 금액으로 해야 써져야 맞는데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여러 번 틀리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 번 틀리게 돼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요. 1억 원을. 근데 은행에서 담보 제공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5억짜리 부동산을 5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했어. 그러면 상가 5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상가 5억짜리에다가 근저당권을 저당권 등기를 치고 나한테 1억을 대출해 주잖아. 그러면 나한테 1억을 대출해 주면서 내 거 부동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5억짜리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쳤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1억을 대출해 주지. 그러면 그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부동산가액 5억으로 세금 계산하면 되겠어? 나한테 1억을 대출해 주면서 부동산가액 5억으로 등록면허세를 내라고 하면 되겠어?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면 되겠어? 안 되지요. 예? 안 되죠. 반드시 나한테 1억을 대출해 주면서 보호받고자 하는 채권 금액 1억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채권 금액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채권 금액이 없을 때요. 그럼 채권 금액이 없으면 무조건 여러분들 시험에 끝털이 두 글자 본다 여는 걸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말이야. 예? 채권 금액이 없으면 이것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무조건 맞아. 뭘 채권 금액으로 보느냐?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자, 결론.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4개 등기는 무엇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채권 금액으로 계산한다. 채권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 아니다. 채권 금액으로 한다. 이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요런 것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거요. 요런 것이 뭐냐?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나는 1억을 대출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부동산 5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했어. 그러면 은행은 나한테 대출한 1억에다가 12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을 채권 최외고액으로 해가지고 등기소에다가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 등기 신청서에 채권 최고액 얼마로 기재돼 있어?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돼 있잖아. 그러면 기재된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을 그대로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거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 채권 금액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돼. 그리고 나의 등기부의 을구란에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채권 금액으로 하는데 신청한 채권 최고액이 있으면 그걸 뭘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본다는 거예요? 채권 금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청한 채권 최고액 등이 있으면 그런 걸 뭘로 본다? 채권 금액으로 본다. 오케이. 4가지 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한다. 채권 금액이 없으면 신청한 채권 최고액 등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기타 등 채권 금액으로 할 때 2번 항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로. 자, 2번 항은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대출 받는데 인천에 있는 A 부동산과 그다음에 용인에 있는 B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야. 그러면 하나 채권인데 하나 채권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종류가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담보로 제공한 거야. 2개 이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잖아. 하나 채권에서. 그러면 채권 금액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해봐. 그러면 인천 거 부동산에서 채권 금액을 8천만 원으로 했어. 그러면 용인 거 부동산은 이제 전체 채권 금액 1억에서 A 부동산에서 8천만 원 했으니까 용인 거 B 부동산은 얼마만 해야 돼? 그렇지, 2천만 원만 해야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 채권,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2개 이상의 등기 등록을 하게 됐다면 등기 등록 관서장은 인천거 부동산에서 채권 금액 8천만 원으로 했으면 그러면 용인거 부동산에서는 채권 금액 총액 1억에서 인천거 채권 금액인 8천만 원을 뭐 한다? 뺀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해라 이 말이야.
앞에 지 채권 금액을 뭐 한다? 빼준다 이거요. 앞에 지 채권 금액을 빼준다. 오케이? 이미 등록면허세 산출된 채권 금액을 뭐 한다? 뺀 금액을 채권 금액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채권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래. 같은 채권이란 말.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 등기로 봐야 돼. 무슨 등기로 봐야 돼? 하나 등기로 봐야 돼. 그 하나 등기로 봐야 되니까 납세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납세지도 한 군데로 해야 돼. 납세지도 한 군데로 해야 돼. 인천 거 부동산 소지지 따로, 용인 거 부동산 소지지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 등록으로 봐야 돼. 그러면 하나 등록으로 보니까 납세지도 한 군데로 가야 돼. 그래서 인천 거를 먼저 처음 등록했어. 인천 거를 먼저 등록했어. 처음 등록했으면 용인 것도 처음 등록된 인천 부동산 소재지로 인천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하나로 등록으로 보니까 처음 등기치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납세지가 따라갑니다. 용인 거는 먼저 등록된 뭘로 따라가버려? 인천으로 따라가요.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 같은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칠 때 2개 이상 종류가 달리 2개 이상의 저당권 등록을 하게 되면 꼭 앞에 했던 채권 금액을 뭐 한다? 빼준다. 오케이? 빼준다. 그리고 빼고 계산한다. 그리고 하나 등록으로 보니까 납세지도 한 군데로 간다. 어디로 간다? 먼저 등기치는 처음 등록된 등록관청 소재지로 납세지도 한 군데로 따라간다. 왜? 같은 채권이니까 빼고 계산해 준다. 그리고 하나 등록으로 보니까 처음 등록된 등록관청 소재지로 따라간다. 됐어요? 예. 미안합니다. 너무 어렵게 했네. 어렵게 했어요. 일단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신청 등기는 무엇으로 한다는 거 꼭 알아야 돼. 무엇으로 한다는 건 알아야 돼. 채권 금액으로 한다. 채권 금액이 없으면 이런 것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요거는 반드시. 그다음에 나머지는 같은 채권에 2개 이상으로 저당권 등기를 치면 앞에 채권 금액을 빼서 잔액으로 계산해 준다. 뭐 어려워요? 그다음에 하나 등록으로 보니까 납세지를 한 군데로 한다. 처음 했던 대로 따라간다. 한 군데로 따라간다. 이렇게만 아시면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금액에 따른 과세 표준이 있는데 전세권 등기는 무엇으로 한다? 전세 금액. 임차권 등기는 무엇으로 한다? 원리임대차 금액. 지역권은 뭘로 한다? 요역지가액. 특히 임차권 등기는 별표처나 임차 보증금으로 한다라고 틀리게 여러 번 출제됩니다. 원리임대차 금액이다. 그다음에 말소 등기, 권리 소멸 등기라고 해도 돼. 권리 소멸 등기 나오면 꼭 등기치는 건수, 내가 몇 건 소멸 등기치냐 이거요. 그 다음에 각종 변경 등기, 지목 변경, 표시 변경, 건조물 구조 변경 등기 등 이런 것들은 건수로, 담보물이 추가되는 것도 건수야. 담보물이 추가되는 거. 이런 것은 다 그 밖에 기타 등기요. 그 밖에 기타 등기라고 그래. 이런 거를 건수로 하는 등기를 그 밖의 기타 등기라고 나와. 그러면 그 밖의 기타 등기는 다 건수로입니다. 소멸 등기, 각종 변경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 뭐 이런 것들은 건수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을 봤으니까 과세 표준에다 이제 곱해주는 세율을 보겠습니다. 곱해주는 세율. 자, 과세 표준에다 곱해주는 세율. 자, 무조건 시험도 부동산 등기 세율만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 세율만 나오는데, 자, 통상 적용되는 세율, 곱해주는 세율이 뭐예요? 표준 세율이죠. 통상 곱해주는 세율이 표준 세율이고, 그 다음에 가감할 수 있는 것이 뭐요? 탄력세율. 그 다음에 표준세율보다 더 많이 내면 뭐요? 중과세율. 자, 무조건 부동산 등기로만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등기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자, 이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도 취득세처럼 권리별에 따라 세율이 달라. 뭐에 따라서? 권리별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냐, 지상권 등기냐, 전세권 등기냐 등 권리별에 따라 조금 전에 뭐가 달라졌어? 과세 표준이 달라졌잖아. 등기치는 권리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달랐네.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저당권 등기는 채권 금액이고,
전세권 등기 칠 때는 또 전세 금액으로 계산했잖아요. 자, 권리별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랐지? 세율도 달라. 뭐 달라? 세율도 달라. 먼저 소유권 등기요.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야. 여기다 세율 곱하기를 해주는데 보존 등기는 1000분의 8을 곱해줘. 부동산 가액에다 얼마 곱하기? 1000분의 8. 그 다음에 증여 등 무상이자는 1000분의 15를 곱해줘. 상속은 1000분의 8을 곱해줘. 항상 상속은 증여보다 낮아. 증여가 1000분의 15니까 상속은 1000분의 15보다 낮은 얼마? 1000분의 8. 자, 까먹어도 1000분의 8짜리는 알아야 돼. 보존 등기하고 상속이.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친다. 등록면허세 계산한다. 무엇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가액으로 계산해준다. 거기다 통상 곱해준다. 얼마를? 보존 등기는 1000분의 8을 부동산 가액에다 1000분의 8을 곱해준다. 증여로 인한 무상이자는 1000분의 15로 곱해준다. 상속 1000분의 8을 곱해준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질문하더라고. 교수님,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로 내는데 왜 등록면허세에서 또 내요? 취득세 내는 거 맞는데 근데 취득세가 면세점에 해당되거나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된 그 물건에 관한 등기 등록은 무슨 세금으로 내? 등록면허세로 내.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내게 될 때는 그 부동산 가액에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해줘라 이 말이야. 보존 등기는 얼마 곱하기? 1000분의 8. 상속인이란 소유권 등기도 1000분의 8. 증여 등은 1000분의 15. 증여 등은 까먹을 거니까 상속하고 보존 등기만 확실히 알자. 얼마? 1000분의 8. 나머지 소유권 외에 나머지 지상권부터 거기 52페이지 지상권부터 저 밑에 가등기까지는 표준세율이 다 동일해. 1,000분의 2로 동일해요. 다 동일해. 이걸 우리는 소유권 외의 권리별이라고 그래요. 소유권 외라고 써야 돼요. 외의 권리별 등기요. 소유권 외의 권리별의 나머지 등기는 해당 과세 표준에다 얼마를 곱하기를 해준다? 1000분의 2를 곱하기 해준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세권 등기를 친다. 그러면 부동산 가액은 들어봐요. 부동산 가액은 5억짜리인데 5억짜리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전세금 3억 줘요. 그러면 3억으로 전세권 등기 치면 아파트 부동산 가액 5억으로 하면 안 돼. 전세보증금 3억에다가 얼마 곱하기 1,000분의 2 0.2% 곱하기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60만 원 세금이 나와. 60만 원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친다. 그러면 월 임대차 월세 금액에다 얼마 곱하기 해라? 1,000분의 2를 곱하기 해라 이거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저당권 등기 치면 채권 금액, 대출금, 채권 금액에다 얼마 곱하기 1,000분의 2를 해라 이거요. 소유권 외의 나머지 권리별에 따른 등기는 과세 표준에다 곱해주는 세율이 전부 얼마로 같다고? 그렇지. 1,000분의 2로 같다 이거요. 1,000분의 2로 같아.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등기,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한 건수마다 계산해야 돼. 한 건마다 6,000원 곱하기를 해줘야 돼. 한 건마다 6,000원 곱하기를 해야 돼. 그럼 내가 이번에 지상권 소멸 등기도 치면서 이번에 지상권 소멸 등기도 치면서 저당권 소멸 등기도 쳤어. 그러면 몇 건 소멸 등기를 친 거야? 2건 곱하기 6,000원. 그럼 얼마 세금이요? 12,000원 이렇게 해라 이거야.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세금 계산해라 이거야. 재밌잖아요. 등록면허세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엇으로 세율 얼마 곱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밌잖아. 전세권 등기는 무엇으로 계산한다고? 전세금액에다. 세율은 얼마 곱하기? 0.2%보다 1000분의 2라고 해줘요. 0.2% 해도 맞는데 1000분의 2로 시험은 1000분의 2로 나와. 1000분의 1로. 임차권 등기를 친다고 뭐 무엇으로 한다고? 그래, 월세금에다 얼마 곱하기 1000분의 2를 해라 이거야. 됐어요? 됐어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저당권 등기 치면 채권 금액에다 얼마 곱하기 1000분의 2를 해라 이거예요. 지상권 등기를 치면 부동산 가액으로 해라 이거예요. 지상권 등기. 거기다 얼마? 1000분의 2. 소유권 등기를 치면 부동산 가액으로 해라 이거예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1000분의 8을 곱해주라 이거예요. 보존 등기를 치게 되면 1000분의
8을 곱해주라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등은 무엇으로 해라 이거예요? 건수로 계산해 주라 이거예요. 한 건마다 얼마 곱하기 6,000원 곱해서 계산해라 이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거 상가에다가 그 임차권 등기를 칩니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에 잘 들어봐요. 임차 보증금에 매 월세는 1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칩니다. 임차 보증금 5억에 월세 100만 원으로 해서 임차권 등기를 쳐. 그러면 그 임차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서는 뭘로 계산해야 돼? 보증금 5억으로 해야 돼? 월세 100만 원으로 해야 돼? 월세 100만 원으로 해야 돼. 여기다 1,000분의 2를 곱해. 분모 1,000에 분자 2를 곱해. 그럼 얼마요? 얼마 나와? 다시 한번 말하겠어. 여러분들이 남의 거 상가에다가 임차 보증금 5억으로 하고 월세는 100만 원으로 하여 임차권 계약을 맺고 임차권 등기를 냈단 말이야. 임차권 등기를 내게 돼. 그러면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월세 금액인 10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여기다가 소유권이 아닌 권리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2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소유권이 아니므로 1,000분의 2를 곱해줄 거 아니야. 그럼 0.2% 곱하기 하면 산출한 세금이 얼마 나오냐고요? 2,000원 나오잖아요. 2,000원이라고 하면 대답하면 되지. 왜 그랬어? 2,000원 나오죠? 그러면 그 2,000원 세금은 그 밖에 등기세율, 한 건 세율 6,000원보다 적지요? 그러면 그 밖에 등기세율 얼마를 세금으로 과세한다? 6,000원 과세한다 이 말이야. 에? 오케이? 예? 그래서 무조건 우리 6,000원보다 적으면 얼마로 한다고? 6,000원으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써져 있어. 페이지 52페이지 제일 위에 52페이지 제일 위에 이름 아래 써져 있잖아요. 산출한 세금이 그 밖에 등기세율인 기타 등기세율인 한 건 세율 6,000원보다 적으면 그 밖에 등기세율인 건당 세율 얼마를 적용한다? 6,000원을 적용한다 이거요. 이걸 최저세금이라고 그래요. 최저세금. 최저세금. 재미를 붙여야 재밌어 이거에. 그렇지 않으면 지루해요. 지루합니다. 자, 표준세율 끝. 표준세율 끝. 자, 그다음에 52페이지 밑에 봐요. 이제 표준세율 끝. 이제 탄력세율이 나와. 탄력세율 부동산 등기만 적용해. 표준세율에 얼마까지 가감할 수 있어? 100분의 50 범위까지 가감할 수 있어. 가감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무조건 맞는 말로 나와. 부동산 등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어. 중과세율은 표준세율보다 더 많이 낸다는 거야.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 100분의 300, 100분의 300이다 몇 줄? 표준세율에 3배를 내야 돼. 3배를 어디에서? 대도시에서. 그렇단 말이야.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나와요. 설립. 지점의 설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대로 본점 등이 전입 들어와. 저 밖에서 도시로 들어와요. 대도시로 들어와요. 나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대로 강의로 왔어. 이렇게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대도시대로 전입이 되는 것도 중과세가 된다 이 말이야. 표준세율의 몇 배? 100분의 300, 100분의 300, 3배로. 근데 우리 시험은 100분의 200으로 틀리게 자주 나와. 100분의 200이 아니야. 100분의 300이요. 그리고 이것까지도 중과세를 해. 대도시에서 법인이 설립, 설치, 전입이 되고 설립, 설치 시로부터 5년 내까지라고 그래. 5년 내까지. 몇 년 내까지 중과세 준다? 5년 이내까지.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설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되는 그런 법인 등기 등을 내면 100분의 300, 3배 중과세입니다. 3배 중과세요. 100분의 300으로. 몇 년 내까지 중과세 한다고? 설립, 설치 시로부터 5년 이내까지. 근데 다음은 중과세가 제외돼라고 돼 있어요. 중과세 제외된다라는 거 나오는데 일단 요 중과세 되는 것은 비영리법인 등도 다 중과세 한다는 것. 중과세 한다는 것. 근데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만 하는 장소는 중과세에서 제외돼. 영업행위가 안 이루어지는 단순한 제조 가공 장소는 뭐한다?
중과세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중과세 제외요. 자, 대도시에 필요한 업종이 있죠. 할부, 금융업이다, 뭐 은행업이다, 의료업이다. 이건 시골에 새 집만 사는 데가 필요해요. 큰 도시에 필요해. 큰 도시에 필요한 의료업이나 할부, 금융업, 은행업은 중과세 제외요. 중과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할부, 금융업 등도 중과세 한다고 하면 틀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산업단지도 중과세 제외됩니다. 산업단지도 중과세 제외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 등록면허세 부가징수하고 비과세, 등록면허세 부가징수하고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 부가징수. 자, 등록면허세도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소재지 등 쉬워요. 부동산 소재지 등 납세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요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요. 납세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장. 그러면 납세지가 나왔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어.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요. 부동산 등기 어디로 간다? 부동산 소재지.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거 별표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이거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그 다음에 동그란 3번. 동그란 3번은 어렵게 될 때만 나와. 자, 동일 채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 하나 같은 채권이라고 해도 되고 동일 채권이라고 해도 돼.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인천 거, 용인 거. 그러면 각각 등기로 본다고 그랬어. 하나 등기로 본다고 해서 하나로 등기로 보지. 하나란 말이 써 있어. 하나. 그러면 하나로 봐. 같은 채권이니까 하나로 본다. 그러면 납세지를 따로따로 해야 돼. 한 군데로 몰아가야 돼. 한 군데로 어디로 몰아간다고 그래서 처음 그래. 처음 먼저 등기 등록 관청 소재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 등록으로 본다. 같은 채권 하나 등록, 처음 등기 등록, 등록 관청 소재지로 납세지로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납세지가 혹시라도 이제 요거에 나와. 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자, 2개 이상. 자, 내가 담보로 제공되는 들어봐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용인시하고 성남시랑 걸쳐 있다. 그러면 걸쳐 있으면은 지자체별로 꼭 요 말이 써져. 지자체별로 부과될 수 없을 때라고 나와. 무조건 지자체별로 부과될 수 없을 때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지자체별로 부과될 수 없으니까 무조건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도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 그래서 쉬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를 시험에 나오면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지 그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오케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들어봐요.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 강남에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사냐? 주소지가 성남에서 살아. 성남에서 사는 사람이 강남에 주택을 갖고 있네. 그러면 내가 을이라는 강남의 소재 주택에다가 내가 전세권 등기를 쳐. 전세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강남구청장한테 납세지가 돼. 강남구청장한테 신고납부해야 돼. 그 사람의 성남 주소지 성남으로 신고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부동산 등기 그럼 어디로 가자고?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자고? 그래, 내가 등기치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그 다음에 이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어. 지자체별로 부과될 수 없어. 어디로 가자고? 등록관청 소재지. 절대 등기 내는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다는 것 아시면 돼.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나머지는 그냥 A 등록관청 이렇게 하면 돼. 나머지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하면 돼요.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 등 납세지에 관할하는 지자체장한테 납세지에 해당되는 시장 군수 지자체장한테 뭐 한다?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을 하기 전이란 등기신청서 접수 날까지 꼭 신고 납부를 해야 돼. 언제까지야? 등록을 하기 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지자체장에게 꼭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등록된 후 30일 후에 등록한 후 30일 내에
이런 식으로 무조건 틀리게 돼. 등록한 후에 신고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언제까지라고? 언제까지라고?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여러분들 오늘 전세권 등기 신청하면 오늘 전세권 신청서 등록관청에 접수하지 오늘까지 신고납부 해줘야 된다 이거야. 됐어요? 예, 등록하기 전이요. 등록된 후에 뭐 60일, 30일 나오면 안 돼. 그러나 등록된 후에 추가되는 거. 등록된 후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다? 60일 이내다 이거요. 그리고 추가될 때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준다고 그랬죠? 예,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낸 다음에 빼주는 이미 납부한 세액의 가로 안에 가산세 포함해 제외요.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자, 등록된 후에 추가되는 것은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준다. 빼주는 이미 납부한 세액의 가로 안에 무엇은 제외된다? 가산세는 제외된다. 가산세 포함으로 해서 틀리게 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인 요 등록면허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배제가 있어. 자, 요거에다 또 별표 3개 칩니다. 이 등록면허세는요, 방금 내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뭐 해야 돼? 신고해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납부를 해야 된다며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지. 근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는 안 해버렸어. 납부만 했어, 납부만. 그래도 그래. 신고 납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없이 납부만 하더라도 뭐까지 한 것이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니 과소신고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3개.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결론은 뭘까? 등록 전까지 뭐만 해도 돼? 신고되지 않고 납부만 해도 뭐가 된 거다?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든 가산세 등을 부과되지 아니한다. 오케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럼 등록면허세는 여러분들 실제 등록하기 전까지 돈만 내. 그래도 뭐까지 된 거다? 신고 납부까지 된 거다 이거야. 예? 그래서 꼭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가산세를 부과되지 아니한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좀만 하면 돼요. 이제 등록면허세를 이제 신고 납부 안 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합해가지고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방법이다. 이때 이제 가산세는 똑같아요. 취득세 똑같아. 무신고 가산세가 잘내 100분의 20 됐나요? 됐죠? 납부전 가산세 납부되지 아니했다. 납부전 가산세는 뭐한다? 100분의 1이요. 1일 이자율 10만 분의 20이요. 10만 분의 20이요. 작년에 100분의 1로 해서 틀려버렸어요. 납부되지 아니한 납부전 가산세는 1일 이자율 10만 분의 22로 계산합니다. 아, 뭐하고 똑같아? 취득세랑 똑같아. 취득세랑 똑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따라붙는 세금 넘어가요.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거 하면 끝나네. 오전 수업이 끝납니다.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도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어. 자, 등기 등록을 누가 하느냐? 국가나 지자체, 외국 정부 등이 등기 등록을 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누가 등기 등록을 한다고? 국가가, 지자체가, 외국 정부가 등기 등록을 치게 돼. 이런 것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해버려. 국세를 체납해버리면 세무서장이, 지방세를 체납이 되면 안 내버리면 시장군수 등이 그 체납자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 압류. 그 압류할 때 부동산은 어떤 방식으로 압류를 해? 압류 등기를 치면서 압류하잖아. 압류 등기 등록을 치면서 압류지. 등기 등록 재산은 어떤 식으로 압류를 해? 압류 등기 등록을 치면서 압류하잖아. 그러면 압류 등기 등록을 누가 쳐? 체납자가 쳐? 국가 지자체가 쳐? 국가 지자체가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사는 이런 압류 등기 등록 등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 참 잘해줬어. 비과세예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 정부가 등록을 해야 돼서 과세할 때 그때 외국 정부 등록도 부과됩니다. 우리 정부 등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 등록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돼요.
오케이. 결론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거야. 그다음에 기타 비과세가 있어. 기타. 여러분 회사가 정리라고 돼 있어. 정리 밑줄 특별청산 밑줄. 회사가 문 닫아 정리되고 특별청산에 대해 그러한 등기 등록도 비과세요. 등록면허세 부과 안 해. 다만 문 닫는 것이 아니야. 법인의 출자금이나 자본금이 납입돼 이 납입에 따른 것은 과세요. 납입에 따른 등기는 회사가 문 닫은 정리나 특별청산에 대한 등기 등록이 비과세고 출자금이나 자본금이 돈이 오히려 납입으로 인한 등기는 과세돼요. 돈이 납입에 대한 등기는 과세되고 정리나 특별청산에 대한 등기는 비과세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에다 빗줄이고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도 빗줄이고 등기 담당 공무원 착오 등으로 인한 거, 착오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기 등록도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토지가 용인시에서 성남시로 행정구역이 달라져 버린 거야. 그러면 등기부상에서 단순하게 행정구역의 표시 변경을 할 거 아니야. 이런 것은 등록면허세를 부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비과세. 오케이? 담당 공무원이 착오 등으로 잘못 등기된 거를 경정 등기 등록을 쳐. 잘못 등기를. 그런 경정 등기 등록도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글 3번 별표. 이미 설명한 바 있어. 무덤이나 묘진, 토지에 대한 등기는 비과세 줍니다. 무덤이나 묘진,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할 때 취득세만 낸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무엇도 재산세도 비과세 됩니다. 재산세도.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간단 1분 정도 하고 수업 마칠게요. 일단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압류 등기, 체납 처분에 압류 등기 등록 등 국가 등이 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에 대한 체납 처분에 대한 압류 등기 등록 또 압류 해제했다는 등기 등록은 국가 등이 하는 등기 등록이다.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회사 정리나 특별 청산에 관한 등기 등록도 비과세다. 다만 출자금이나 자본금이 돈이 납입에 따른 등록은 과세한다. 행정구역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기 공무원 착오 등으로 잘못 등기 등에 대해서 단순한 표시나 회복, 경정 등기 등록도 비과세다. 등록면허세 비과세다. 그 다음에 무덤이나 지목이 묘진 토지 등기도 한다. 비과세다. 취득세는 과세돼. 무덤이나 묘지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비과세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등록면허세 내용입니다. 등록면허세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오전 수업을 마치고 이제 그리고 오후에는 이 등록면허세 등까지 25문항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오늘 이제 3주차 수업이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이제 2주차, 3주차 수업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화요일 8월 1일 날 오전에 또 수업이 있죠. 8월 1일 날 오전에 수업은 4주차 수업인데 이때는 내가 2개 세금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2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날짜로 부동산 보유하면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3문항 정도, 종합부동산세에서 2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5문항 정도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저한테 설명을 잘 들어줘야 돼. 그래서 꼭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주차 수업 때도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나오셔가지고 수업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오전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